S&P 500은 다시 한번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쉬어가는 와중에도 지수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이번 주에만 거의 15%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다음 주까지는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향후 방향성을 가를 결정적인 이벤트는 5월 28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버텨주는 리더 주식들을 보유하고 힘이 없는 종목은 일부 정리하여 현금을 확보해 리더 주식들을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P 500 지수는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했고 오늘은 방어주 쪽으로도 자금이 일부 유입되며 전반적으로 돈이 순환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도주들은 여전히 매도하지 않고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쉬어갔지만 화요일 돌파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4월 중순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이클은 나스닥과 기술주 다시 한번 돌아온 AI 주식들이 이끄는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AI 관련 주식들을 아직 매수하지 못했다면 리더 주식들 중에서 추가 매수 기회 노려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장기채 금리는 다시 한번 하락했으며 여전히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장기채를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지만 현재 채권 시장은 추세 추종 입장에서 예측하기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은 오늘 다시 상승했지만 이 반등이 지속될지 아닐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어디까지나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판단되며 우리는 1월에 매수한 물량의 마지막 매도 타이밍만을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도 거의 변동 없이 이번 주 내내 쉬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장세가 더 건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관련 자산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이번 주 내내 탐욕 구간에 머물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과매수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과매수를 주가가 쉬어가며 소화해야 할 시점이며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조정이 오히려 건강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도주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 관심 종목을 업데이트하고 어떤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현재 나스닥과 S&P 500은 여전히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중형주와 소형주는 아직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보다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한 80% 비중 투자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꾸준히 관심 종목 리스트를 관리하고 우량 기업을 발굴해두어야 나중에 좋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오르지 않은 주식을 찾기보다는 이미 오른 주식 중에서 추가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오른 주식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고점인 125달러를 돌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주간 쉬어간 끝에 오늘 강하게 돌파하며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넷플릭스는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처럼 단기간에 20%씩 급등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약 6% 오른 상태입니다. 아주 느리지만 안정적인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잠시 쉬어갔지만 거래량이 적고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도세가 아직은 약한 것으로 보아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로 그 지지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나 모멘텀 투자자라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고 스윙 트레이더라면 어제와 그제 일부 매도를 했어야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컴도 화요일 돌파 이후 어제와 오늘은 상승을 소화 중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정배열 돌파 시점에 매수한 물량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6월 초 실적 발표 전까지는 리스크 이벤트는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거의 변화가 없었고 화요일과 수요일 상승할 때보다 거래량이 적으면서 매도세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5월 28일 실적 발표 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발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 보유한 물량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ETF 및 관련 주식들도 오늘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팔란티어가 쉬어가는 흐름과 유사한 모습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꺾였다는 신호는 없습니다. 따라서 역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반도체 섹터 역시 현재는 상승을 소화하는 단계이며 하락 전환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좋은 추가 매수 지점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즈는 오늘 4% 하락했지만 여전히 정배열 돌파 구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적었기 때문에 보유를 유지하되 52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번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강한 돌파가 있었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왔지만 거래량이 낮은 가운데 소폭 하락에 그쳤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 관점이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핀테크 리더인 로빈후드는 1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할 때마다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로빈후드를 통해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속 보유 관점으로 모멘텀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쉬어갈 때 매수 타이밍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 실적 발표 직후 개파락하며 출발했지만 장중 모든 하락을 되돌리고 거의 변화 없이 마감하며 다시 상승 추세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상승장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도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월마트를 통해 시장의 강세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알리바바는 실적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미미했고 결국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돌파 당시 매수했다면 오늘 일부 정리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개파락이 나온 만큼 당분간은 알리바바 주식에 대해 보수적인 관망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겉보기엔 조용했지만 IPO 시장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적이 부진해도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나쁜 실적도 용서받는 진정한 상승장이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며 그렇게 다음 주까지 시장이 최근 한 달 동안의 상승을 소화하면서 쉬어간다면 시장은 6월에서 7월까지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는 장세는 오히려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도체나 주요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단기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올 때 추가 매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오르지 않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일부 손절하거나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한 뒤 강한 주식에 재배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